네, 5.22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제 5.2.2번에서 봤던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이제 예제 5.2.2번이 뭐였냐면, 이렇게 곡선 트랙이 있어요. 곡선 트랙에서 반지름이 로우고요. 여기에 어떤 바퀴가 있고, 이 바퀴가 이제 이 곡선 트랙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 바퀴 반지름은 B고요. 이제 예제에서는 이 좌표기를 어떻게 잡았냐면 요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X 프라임 축, 여기가 Z 프라임 축, 여기가 Y 프라임 축으로 해서 이제 항상 X 프라임 축이 여기 중심을 향하고 Z 프라임 축은 항상 여기 연직 윗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잡았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좌표계를 다르게 잡아 볼 겁니다. 이제 이 좌표계, 프라임 좌표계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좌표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바퀴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트랙을 따라 움직여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은 바퀴 중심은 역시 X 프라임 축이 중심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Z 프라임 축이 이제 같이 바퀴와 같이 회전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여기가 Z 프라임 축, 여기가 Y 프라임 축, 이런 식으로요. 여기 중심은 이 바퀴 트랙의 중심을 향하고요. X 프라임 축은. 그 다음에 Z 프라임 축이 원래 연직 윗방향을 향했는데 바퀴와 함께 회전하면서 이제 앞방향을 가리키게 됐고요. Y 프라임 축은 이제 뒤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바퀴와 함께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쪽에는 아마 이런 상태가 있었겠죠. 여기도 이제 X 프라임 축은 항상 트랙의 중심을 향하도록,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Z 프라임, 여기가 Y 프라임 축이 되도록. 그래서 사실 처음에 X, Y, Z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가 회전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회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바퀴의 회전에 의한 게 있죠. 바퀴가 지금 X 프라임 축을 축으로 해서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자체도, 이 좌표계가 이제 바퀴에 의한 회전 말고도 얘가 이 연직 방향 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지면에 수직하게 여기를 Z축이라고 잡아봅시다. 뭐 이 방향을 지면에 수직한 고정 좌표계죠. 그 다음에 얘를 축으로 했을 때 기준을 잡아보면 처음에 X 프라임 축은 이 방향이었죠. 여기가 이 방향이었고, 시간 지나서 이 방향이 됐다가 시간 지나서 다시 이 방향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 Z축을 축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한 겁니다. 얘가 트랙이 원형 트랙이기 때문에 원형 트랙을 따라 이렇게 오면서 좌표계가 얘를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회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 X 프라임 축을 축으로 해서 바퀴의 회전, 그 다음에 이 원형 트랙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Z축을 축으로 하는 이렇게 회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제 바퀴 반지름 B고 바퀴가 진행하는 속력이 라지 V0입니다. 그러면 이 바퀴 회전 각속도 오메가는 이제 B분의 V0가 될 거고요. 방향은 I 프라임이 되겠죠? 네. 이제 얘를 축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제 바퀴가 앞으로 가는 게 V0니까요. 반지름이 B고. 그 다음에 이제 Z축을 축으로 한 어떤 회전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원형 트랙을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회전이기 때문에 각속도가 로분의 V0가 되고, 크기는, 방향은 K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K 프라임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이제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여기 요 각도 있죠. 여기 요 각도를 우리가 B분의 V0T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퀴 회전의 각속도가 이제 B분의 V0이기 때문에 이 각도 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회전의 각도를 B분의 V0T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얘를 요 방향과 요 방향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 Z를 이제 Z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사인 B분의 V0T J 프라임, 그 다음에 코사인 B분의 V0T K 프라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는 이제 Z랑 Z 프라임이랑 똑같았겠죠? Z는 항상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똑같았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 프라임 좌표계가 이렇게 회전이 된 거고, Z축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만큼 회전을 한 거고요. 시간 더 지나서 Z축이 이제 Y 프라임 축과 같아진 거죠.
축은 항상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t 0 넣을 때 처음에는 0 넣으면 여기 0이고 0은 그냥 코사인 1이니까 그래서 z'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를. 그래서 이제 바퀴의 회전,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트랙에 따라 도는 그 회전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위치를 잡아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진짜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제에서 맨 윗부분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였죠. 바퀴 맨 윗부분의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바퀴의 위치 R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에다가 sin B분의 V0t J' 더하기 B 코사인 B분의 V0t 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가 R'이군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t가 0일 때는 얘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b가 돼서 여기 요 맨 위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면은 이제 얘가 0이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미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좌표계가 이 좌표계가 바퀴를 따라서 한 바퀴 같이 돌고 있죠. 바퀴를 따라 같이 돌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 바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이제 속도가 항상 0입니다. 이 좌표계에서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왜냐하면은 바퀴와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도 0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0입니다. R2다 프라임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만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얘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좌표계 내에서의 가속도, 그 다음에 원점의 가속도, 그 다음에 가로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코리올리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구심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 A 프라임 얘는 R2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가 0이었으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A0, 라지 A0는 이 좌표계 자체의 가속도인데 좌표계 원점의 가속도죠. 원점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돌고 있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제 트랙을 따라 돌고 있으니까 구심 가속도가 작용할 거고요. 구심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은 A0는 이제 로분의 V0 제곱,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은 I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구심 가속도 R분의 V 제곱이니까 로분의 V0 제곱, 방향은 항상 중심 방향이라서 X 프라임 축 I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가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오메가 닷이 0이 아니에요. 얘 미분하면 0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오메가 닷을 먼저 구해보면 로분의 V0에다가 B에다가 V0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코사인 B분의 V0t J'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 B분의 V0 제곱 사인 B분의 V0t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닷 외적 R 프라임을 해주면요.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 써주고, 이제 오메가 닷은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로 B분의 V0 제곱 코사인 B분의 V0t, 얘는 마이너스 로 B분의 V0 제곱 사인 B분의 V0t가 되고요. R'을 써주면은 얘는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B 사인 B분의 V0t, B 코사인 B분의 V0t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써준 거죠.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써볼까요? 이제 I 프라임 측 계산해주면은 로분의 V0 제곱 코사인 제곱 B분의 V0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돼서 로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B분의 V0t가 되죠. 그러면은 얘 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앞에 똑같으니까 다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로분의 V0 제곱 I 프라임이 되고, J 프라임은 0이고요. K 프라임도 0이죠. 그래서 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가로 가속도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올리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얘 V 프라임이 얘가 R 닷 프라임이죠. R 닷 프라임 0이었죠.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얘는 구할 필요 없고요. 네, 이 구심 가속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외적 R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오메가 외적 R 프라임 얘는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 써주고, 이제 오메가가 B분의 V0, 그 다음에 로분의 V0 사인 B분의 V0t, 그 다음에 로분의 V0
코사인 b분의 v 제로 t가 되고요. r'은 0에다가 b 사인 b분의 v 제로 t, b 코사인 b분의 v 제로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먼저 계산을 해주면 로분의 v 제로 b 사인 b분의 v 제로 t 코사인 b분의 v 제로 t 마이너스 로분의 v 제로 b 코사인 b분의 v 제로 t 사인 b분의 v 제로 t인데 근데 얘랑 지금 똑같죠? 그래서 아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없고요. i' 축은 없고 j' 축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v0 코사인 b분의 v0 t j' k' 축 계산해보면은 얘도 마이너스 해두고 아니죠? 그냥 v0 사인 b분의 v0 t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외적해줘야 되죠? 오메가랑 외적, 오메가 외적 r' 해주면 얘도 똑같이 i', j', k' 써주고 오메가는 똑같이 b분의 v0 얘는 로 v0 사인 b분의 v0 t 얘는 로분의 v0 코사인 b분의 v0 t 그 다음에 방금 계산한 걸 밑에다 써주면 0에다가 마이너스 v0 코사인 b분의 v0 t고 얘는 v0 사인 b분의 v0 t 이렇게 됩니다. 얘도 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로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b분의 v0 t 그 다음에 더하기가 돼서 로분의 v0 제곱 코사인 제곱 b분의 v0 t가 되죠.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도 똑같이 사라지고 앞에만 남습니다. 얘가 i' 축, 그 다음에 j' 축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해주고 사인 b분의 v0 t 그 다음에 여기가 j'이고 k' 계산해주면은 얘도 그대로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코사인 b분의 v0 t가 됩니다. 얘가 k' 되겠죠. 그래서 또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 세 가지 계산을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결국 a는 로분의 3v0 제곱 i' 되고요. 3개가 있죠. i'. 그 다음에 뒤에 거 쭉 써주면은 이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으로 묶어버리고 사인 b분의 v0 t j' 더하기 코사인 b분의 v0 t 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보면은 이제 앞에 거 로분의 3v0 제곱 i' 있고 얘를 한번 보면은 얘가 지금 처음에 우리 했었던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k 벡터였죠. 그러니까 z축 방향이었어요. z축 방향. 그러면 얘도 사실은 z축 방향이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얘도 그냥 k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다 이거죠. 여기 나오는 이 방향은 요 방향이고 그리고 크기는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제에서 구한 값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 표현 방법만 또 다르지 사실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제에서는 이제 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런 좌표계를 얻었었고 바퀴랑 같이 회전하지 않는 좌표계였죠. 근데 우리가 프라임 좌표계를 바퀴랑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로 잡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요 방향 자체가 z 방향이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 같이 회전하게 됐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고 사실 그냥 얘를 그냥 k로 바꿔주면 그냥 예제랑 똑같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